문갑식의 진짜 팁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지역감정이죠. 경상도와 전라도 특히. 지금 젊은 세대들은 마치 지역감정이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것처럼 오인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르죠. 박정희 대통령과 윤보선 씨가 처음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농촌, 윤보선 씨는 도시에서 각각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게 경상도뿐이 아니라 전라도에서도 지원했었죠. 그래서 겨우 이제 신승을 거두는데 그 다음번 대선 때 김대중 씨가 등장하면서 이른바 지역감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도농 간에 서로 지지자가 달랐는데 이제는 동서로 나뉘어져 갖고 지역감정을 증폭시켰죠. 그 이후로 지역감정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갖고 자유애국을 외치는 보수당들은 전부 전라도 지방에서 완패하고 약간 좌파적인 정당들은 거의 몰표를 받죠. 뭐 거의 북한에서 실시하는 선거나 똑같은 결과들이 나오고 합니다. 일례로 광주 사태,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광주 사태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광주 사태 같은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한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희생자도 많고 참여자도 많고 그 사태의 본질이 여러 각도에서 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광주 사태는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다 알면서도 감히 입을 못 여는 것들이 바로 김대중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전라도민들의 어떤 한이나 지지 같은 것이 분명히 광주 사태가 촉발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 갖고 대립이 있죠. 그 공식도 딱 정해졌어요. 경상남도나 부산 출신의 좌파 정치. 그렇게 되면 부산의 일부 표를 잠식하고 경상남도와 부산의 일부 표를 잠식하고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면 보수당을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 비슷한 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경상도 전라도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라도 지방을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다녔을 거예요. 거기 명승고적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명승고적이라는 거는 이제 전라남도에서도 광주 밑하고 경상남도 그다음에 경상북도의 저쪽 동해안 지역 외에는 거의 서울과 비슷하게 다 바뀌었죠. 예전에 우리 민족의 어떤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지역은 딱 그 지방이기 때문에 그쪽을 제가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선거 공약이라면서 6천억 원을 전라도 나주에다가 쏟았습니다. 전라도 나주 가보신 분들 있죠? 저도 많이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광주에서 제가 주로 가는 곳이 이제 강진이나 이런 쪽인데 그렇게 가려면 나주 혁신도시를 지나가야죠. 그러려면 이제 영암이 나오고 영암에서 좀 더 가면 강진이 나오고 강진에서 더 멀리 가면 순천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보면은 그 일대를 사실 나주 혁신도시라는 것은 허무얼판이에요. 가보면 그 예전에 옛 시가지 정도만 좀 이렇게 북적북적할 뿐 광주에서 나주 혁신도시로 가는 길들은 사방에 거의 허무얼판인데 거기다가 한국전력 이사회가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갖고 한전공대를 설립하기로 했대요. 학생 1000명, 교수 100명, 등록금도 안 받고 교수들 연봉은 최고 4억 원까지 주고
이게 이제 2017년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를 방문했을 때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것인데, 만일에 대선 공약이었으면 정식으로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결의를 한 이후에 예산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집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법적 절차 안 받고 그냥 한전에서 6천억 을 몽창 빼는 거예요. 빼내서 그냥 쏟아버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제일 망가진 기업이 한전이죠. 왜냐하면 원자력 못 쓰게 한다고 다 망가뜨려 갖고 한전은 초우량계에서 급전 직하. 올해 1분기에 적자가 6,299억 원인데 거기서 다시 6천억 원을 더 빼갖고 자기 대선 공약 지킨다면서 전라도 나주에 쏟아부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또 이 전라도 나주에 그렇게 큰 사업을 벌이면 땅값도 좀 오르고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떡고물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역시 문재인은 우리를 위하는 대통령이야 하면서 다음 선거에서 찍어주길 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개교, 한전공대 개교도 차기 대선을 2달 앞둔 2022년 3월로 잡혀있대요. 그러니까 그 얄팍한 셈법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전이 망가진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탈원전 하면서 아주 망가져 버렸어요. 한때는 뭐 몇 조씩 이익을 올리던 회사가 완전히 적자 기업으로 전락해서 누적 부채가요, 지금 115조 원인데요. 공기업이. 아유. 한전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닳겠지만 자기 목이 걸렸으니까 한전 이사회에서 몰표를 찍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한전은 정부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그 대주주죠,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도 26.5%고 소액주주도 42만 명이라고요. 그런데 올 1분기 적자만 6,300억 원 가까이 되는 한전이 자기 재정은 살펴보지도 않고 대통령의 지시를 하면서 6천억 원을 쏟아붓겠다. 대학 하나 세웠는데. 이건 명백한 배임이죠. 차기의 정권이 바뀌면 지금 한전 이사회 멤버들은 곧장 의왕으로 가셔갖고 뭐 여러 가지 신체검사 받으신 후에 친환경 무상급식 일식 3찬 드셔야 될 거예요. 왜? 배임이니까. 배임이란 게 뭐예요? 어떤 법인에 속한 종사자는 그 법인이 잘 되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인을 오히려 망치는 짓을 하는 게 배임이죠. 임무를 배신했다. 뭐 이런 뜻이죠. 배임이란 게. 지금 적자투성이인 한전에서 6천억 원을 내기로 집행한 이 한전 이사회 멤버들은 혹시 이거 제 말 얘기 들으신다면 미리들 준비하세요. 친환경 무상급식 드실 준비하시고 거기 들어가셔갖고 읽으실 책도 미리 좀 구해놓으시고 그러세요.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웃기는 발상이냐면 불과 며칠 전에 우리나라 요새 그 신생아 수가 급감해갖고 대학 정원보다 대학에 가는 그 학생 수가 더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없는 대학부터 없애야 되는데 갑자기 학생 1000명에 교수 100명 구에 6천억 원짜리 학교를 짓는다는 발상하며 탈원전하는 한전공대에서 대체 무엇을 연구하겠다는 거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전 안 하는 한국전력 공대, 한전공대가 도대체 무슨 에너지를 연구할 거예요? 석탄, 석유, 풍력, 조력, 태양광. 또 뭐가 있어요? 뭐 수소에너지, 뭐 그런 거 연구할 수 있겠지. 나머지는 다 꽝인 거 들통 맞잖아요.
태양광 지금 마피아들이 완전 떼돈 벌고 있죠. 과거 386 운동권 출신들 떼돈을 벌어갖고 지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떼돈을 버는 그 와중에 우리의 사냐는 완전히 황폐해지고, 그런데 환경단체 관련자들은 입도 뻥끗 못해. 왜? 한패들이니까. 게다가 이 광주 인근에는 대학도 많아요. 나주하고 광주 인근에는 그 공대 전문 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공학 전문 대학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전남대학도 있고 뭐 많아요, 학교도. 그리고 이런 논리라면은 수자원공사는 수리공학대학, 도로공사는 교통대학, 가스공사는 가스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한전에서 한전공대를 만들어. 이 발상 자체가 틀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참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라도 나주에 6천억 원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공기업의 한전에 압력을 가해서 빼낸다는 발상하며, 그 다음에 5년 내로 지금 같은 신생아 급감 현상으로 보면 5년 내에 대학을 80개나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학 전문대학이 널려있는, 주변에 널려있는 전라남도 나주에 새로운 대학을 세운다는 발상. 그리고 국회는 또 왜 거절했지? 그리고 자기가 집권한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농단이 아니면 대체 뭐가 농단입니까?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죠. 지금 문 대통령이 펑펑 써대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다 집계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게 다 언제 때 벌어놓은 거냐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벌어놓은 부를 문재인 대통령이 제멋대로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자리 만들다 해서 결국 공무원 수만 잔뜩 늘려놓고, 공무원 수 잔뜩 늘려놓으면 그 부담 누가 집니까? 국민들이 져야 되죠. 저 같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하는 것마다 실패하죠. 무슨 소득 주도 성장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김정은이 경제하고 똑같다고 얘기해요.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걸어. 그런 김정은식 경제 정책이죠. 이렇게 6천억 원을 들여서 대체 몇 퍼센트의 득표를 하려고 노리시는지 제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 직권남용에 대한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하겠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공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꺾기라 그러죠. 이런 거 옛날에 은행에서 꺾기라 그러죠. 대출해주면 통장 하나 만들어라, 이런 걸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짓을 뻔하게 자행하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도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니, 참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한심할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학에 에너지, 무슨 전기, 이런 거 관련해서 전공학과 없는 대학은 없죠. 전기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거 서울대학보다 다 있죠. 지방대학에도 다 있어요. 근데 한전 공대 만들어서 뭐 하실 거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또 우리나라 말아먹을까? 그런 신기술 궁리하는데 합니까? 허허벌판에다가 한번 가보세요. 제 말이 맞나? 나주 가보면 옛날 읍소재지 거기만 좀 시장 있고 하고, 그 광주에서 나주 혁신도시로 가는 곳은 완전히 허벌판이에요. 그냥 농지예요, 농지. 거기다가 이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공무원 일자리도 많이 생기겠네. 이것도 공기업이니까, 한전 공대도 이제 예를 들어서 공립대학이 돼요. 그죠? 정부가 세우는 대학. 그러면 이 사람들 돈도 우리가 내는 거네. 그렇죠.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저 근로자들의 지갑을 탁탁탁탁 털어서 또 이 그 한전공대 교수들 최고 연 4억에 달하는 연봉 우리가 메꿔줘야 되고, 학생들 공짜로 공부하는 거 우리가 메꿔줘야 되고. 왜 메꿔줘야 되는데요, 제가? 그 학생들하고 그 교수들의 그거를. 아유,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조금만 더 깨어 있으면 이거 확 뒤집어 갖고 탄핵시킬 요소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유, 지금 한전만 이렇게 거덜을 냈겠습니까? 곳곳에서 지금 뭐 저 별의별 짓,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별의별 짓이 다 벌어지고 있겠죠. 그냥 피를 본 하이에나들 때처럼 그냥 막 그 광란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대한민국의 운명도 참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울 뿐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또 방위비 더 증강하라 그랬지. 일본은 원투 스트레이트 이제 우리한테 한번 때린 다음에 저 녀석들이 한국 놈들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고 있지. 중국은 또 중거리 미사일 배치한다니까 한국에다 대고 온갖 압력을 사드 때보다 더 강하게 할 거예요. 사드는 레이더 수비형 그 장비지만 중거리 미사일은 공격형 장비 아니에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내부마저 이렇게 골병을 들게 만드니, 야, 이거는 뭐 국민학교 반장도 이런 식으로 학교 운영을 안 할 텐데, 참 한심하다 못해 혀를 정말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유, 한전 직원들 불쌍해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 명령에 따른 대로 나중에 당신들만 개피 올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유, 걱정되네 참.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아저씨, 그리고 새로운 시야와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무더위로 휴가들을 많이 떠나셨는지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줄었는데 저를 더 격려하기 위해서 좀 해주시고, 유무형의 후원이나 월간조선도 가끔 사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팩트를 알면은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지가 않죠. 좀 두툼하긴 하지만 그래도 읽을 거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이번 무더위에 한전을 또 이렇게 박살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하게 돼서 저도 답답합니다만, 그래도 나라를 살리려면 이런 쓴소리라도 해야죠. 네, 다음에도 또 쓴소리를 듣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